수직을 풀어주고.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맞았으니까 그냥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갈게요. 그럼 점이라는 건 먹줄선에 네. 만나는 점이 네. 점이라는 거죠? 네. 형틀 목공은 콘크리트를 부어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거푸집을 짜는 일을 합니다. 영어로는 폼 카펜터라고 하지요. 형틀, 즉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틀이에요. 콘크리트는 죽 같은 상태로 부어지니까 굳을 때까지 틀로 형태를 잡아줘야 하죠. 형틀 목공은 이 틀을 목재나 유로폼으로 정밀하게 짜서 수평과 수직이 맞도록 세워요. 여기서 유로폼은 스틸로 만든 프레임에 합판을 대서 만든 판넬입니다. 형틀 목공은 단순히 나무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정확한 치수, 수직, 수평, 강도를 책임지는 아주 정밀한 기술직이에요. 기초, 기둥, 보, 슬래브, 계단, 벽체 등 모든 구조물의 틀을 만들죠. 오늘 실습은 방 한 칸의 벽체와 천장, 그리고 보 형틀을 세우는 과정이다. 시작은 바닥 위에 선을 긋는 일부터다. 형틀 목공의 하루는 언제나 한 줄의 먹줄에서 출발한다. 첫째, 먹줄 넣기. 먹줄은 대충 튕기면 안 된다. 줄을 팽팽히 당겼다가 손목 스냅으로 정확히 놓는다. 먼지가 많을 땐 분필 대신 실크 먹줄을 쓰면 선이 오래 간다. 이 먹줄이 곧 오늘 세워질 구조물의 기준선이다. 선 하나가 틀어지면 벽도, 보도 모두 삐딱하게 선다. 그래서 형틀 목공은 줄 하나에도 혼을 담는다라는 말이 있다. 둘째, 수평목 깔기. 이제 수평목을 깐다. 2x4 목재를 바닥에 대고 고인목으로 높이를 맞춰가며 수평을 잡는다. 눈으로만 보지 않고 수평계로 앞뒤, 좌우, 대각선 모두 확인한다. 기포가 중앙에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작은 틀어짐이 나중에 큰 비틀림이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면 그 위에 세워질 모든 폼이 자연스럽게 반듯하다. 셋째, 유로폼 세우기 시작. 이제 유로폼을 세운다. 오늘 사용하는 건 600짜리와 200짜리, 300짜리 폼이다. 세우기 전엔 바닥 먼지와 시멘트 찌꺼기를 먼저 닦아낸다. 폼은 한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세워야 틈이 생기지 않는다. 폼 사이가 어긋나면 콘크리트가 새거나 타이 구멍이 맞지 않는다. 폼을 맞출 땐 망치 대신 고무망치로 살짝 두드린다. 폼의 수평과 수직을 눈으로 맞추는 감각, 그게 숙련된 손의 기술이다. 넷째, 핀과 웨지 작업. 폼과 폼이 맞춰지면 핀과 웨지로 고정한다. 핀은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 넣고 웨지는 반대편에서 45도 각도로 두드린다. 두세 번이면 충분하다. 너무 세게 치면 폼이 휘고 구멍이 늘어난다. 핀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나중에 해체할 때도 매끄럽다. 다섯째, 타이볼트 설치. 폼의 앞뒤 간격을 잡는 건 타이볼트다. 벽 두께에 맞는 타이를 써야 한다. 150mm 벽이면 150용 타이. 콘플레이트 핀을 안쪽에서 먼저 끼우고 바깥쪽에서 조여 고정한다. 타이 간격은 450에서 600mm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게 제대로 되어야 콘크리트 압력이 걸릴 때 폼이 밀리지 않는다. 여섯째, 폼 못질. 폼을 오비키나 다루키 그리고 합판에 고정할 땐 못질이 중요하다. 못은 항상 폼 방향으로 45도 사선으로 박는다. 직선으로 박으면 진동에 약하다. 못 대가리는 2-3mm 정도 남겨둬야 나중에 해체할 때 합판이 찢어지지 않는다. 두 개의 못을 엇갈리게 박으면 인장력이 커진다. 망치를 칠 땐 손목이 아니라 팔 전체로 부드럽게 쳐야 한다. 처음 한 방은 세우는 타,
그 다음부터는 리듬이다. 7째, 오비키 설치. 오비키는 벽체 뒤에서 폼이 밀리지 않게 잡아주는 지지목이다. 간격은 보통 600에서 900mm. 하중이 큰 곳은 더 촘촘히 받친다. 폼이 밀리는 방향으로 약간 눕혀 고정하면 강도가 높아진다. 오비키는 단순한 받침목이 아니라 형틀의 균형을 지키는 힘이다. 8째, 대각선 점검. 폼이 모두 세워졌다면 이제 대각선을 잰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5mm 이상 차이 나면 직각이 아니다. 이 확인을 게을리하면 콘크리트가 굳은 뒤엔 돌이킬 수 없다. 정확함은 형틀 목공의 생명이다. 9번째, 보 형틀 작업. 이제 천장과 연결된 보를 세운다. 하부 폼은 미리 계산한 동바리 높이에 맞춰 설치하고 측면 폼을 세워 타이 볼트로 간격을 고정한다. 보는 위쪽에서 하중이 내려오기 때문에 받침목을 충분히 세우지 않으면 작업 중 무너질 수도 있다. 천장을 향해 시선이 닿는 곳까지 정확함을 잃지 않는다. 마지막 10번째, 마감 점검 및 오일 바르기. 모든 폼이 세워지면 마지막 점검이다. 핀과 웨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타이가 제대로 조여졌는지 확인한다. 폼 틈이 있으면 몰탈이 셀 수 있으니 테이핑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폼면에 타형유를 얇게 바른다. 너무 많이 바르면 콘크리트 표면이 얼룩진다. 천으로 닦아내며 고르게 펴 바르는 게 요령이다. 실습 소감을 말하라면 형틀 목공의 일은 힘이 아니라 정밀함의 싸움이다. 눈으로는 단순한 합판과 철판이지만 그 안에는 수평, 수직, 대각선, 그리고 손끝에 감각이 녹아있다.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집중력, 그게 콘크리트 속에 묻혀도 남는 기술자의 흔적이다. 콘크리트를 부으면 이 형틀은 사라진다. 하지만 벽의 반듯함, 보의 견고함 속에는 이 형틀의 기억이 남는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건축의 시작은 바로 이 형틀에서 비롯된다. 다음은 실제 현장 시공에서 자주 강조되는 형틀 목공 실무 팁을 소개합니다. 먹줄은 한 번에 3개 튕기지 말고 먼저 한번 시범으로 확인 후 본선을 그린다. 먹줄 끝을 못으로 고정하고 한 사람이 팽팽히 잡아주면 오차가 줄어든다. 수평목은 2x4나 2x6 규격 목재를 주로 사용한다. 고인목을 10 내지 15mm 간격으로 넣어 수평을 미세 조정한다. 수평 확인은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 모두 점검해야 한다. 한쪽만 보면 비틀림이 생긴다. 폼을 세울 땐 한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 폼을 연결하면 틈이 안 생긴다. 핀은 구멍의 끝까지 밀어넣은 뒤 웨지를 45도 각도로 2-3번만 쳐서 조인다. 웨지를 너무 세게 치면 폼이 휘거나 구멍이 늘어난다. 철심핀은 한 방향으로만 넣어야 나중에 해체할 때 빠지기 쉽다. 콘플레이트는 안쪽에서 먼저 끼우고 바깥쪽에서 조인다. 콘플레이트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압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이므로 수평 간격을 일정하게 보통 450 내지 600mm로 유지한다. 못은 항상 폼 방향이면서 45도 사선으로 박는데 망치질은 손목이 아니라 팔 전체로 부드럽게 쳐야 부상도 줄고 못질도 곱다. 오비키 간격은
보통 600 내지 900mm로 두고 하중이 큰 부분은 더 촘촘히 받친다. 오비키를 설치할 때는 하중 방향, 즉 폼이 밀리는 쪽으로 약간 눕혀 고정하면 강도가 높다.